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도 생각하시고. 어머니, 애들도 어리잖아요.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모델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서울 패션 위크 무대를 당당히 걸어 나온 현역 모델 올해 67 박정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절망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죠. 젊을 때는 의류공장 야간 근무를 위해서였고 지금은 손주들을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제 몸은 여전히 남을 위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초등학교 3학년, 손녀 유진이는 5살입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연이는 맞벌이 부부라 아이들을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답답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게 제 역할이라고 제 운명이라고 여겼거든요.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안 갈래. 왜 그래, 지훈아? 어디 아픈 곳 있어? 친구들이 자꾸 놀려. 엄마가 없다고, 할머니만 온다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도 부족하다는 말인가 하고요. 점심을 준비하다가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게 자라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늘어진 어깨. 언제부터인가 립스틱 바르는 것도 그만두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더군요. 이게 정말 나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그저 피곤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제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엄마 좀 힘들다. 아들이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수연이가 승진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언제나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그 조금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의 인생은 정말 끝난 것일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어머니 치마 뒤에 숨어서서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을 바라보던 꼬마 정혜.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예쁜 옷을 입고 싶어. 사람들이 나를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6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며 남의 옷만 만들었죠. 20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그 꿈은 서랍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67의 나이에 그 꿈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전에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화장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아침밥을 먹으러 나오다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예뻐졌어?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가 예쁘니? 진짜 예뻐. 지훈이의 천진한 미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한 20살 처녀처럼요. 아니, 어쩌면 진짜 첫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첫사랑 말입니다. 오후에 유진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을 들고 뭔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는 모델이라는 사람들이야, 유진아. 유진이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시니어 모델을 검색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제 또래, 아니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당당하게 런웨이를 걷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인생만 살지 않겠다고. 나머지 인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거울 속에서 만난 그 낯선 여자 안이 진짜 나 자신이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혜야, 이제 시작해보자. 내 인생을 살아보자. 67 박정혜의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심을 한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립스틱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때로는 볼에 연지도 살짝 발랐습니다. 손주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지훈이와 유진이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용기를 내는 것이었죠. 인터넷으로 시니어 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관에서 시니어 모델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저처럼 평생 공장에서 일하고 육아와 살림만 한 평범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싶어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유진이와 함께 백화점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하는 키즈 패션쇼가 있다고 해서였죠. 아이들이 무대에서 예쁜 옷을 입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시니어 전문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님, 자세가 정말 좋으시네요. 그리고 오늘 화장도 너무 예쁘게 하셨고요. 혹시 모델 일에 관심 있으신가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요. 모델이라니.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니어 모델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인생의 깊이가 묻어나는 표정. 그런 게 요즘 트렌드예요. 김소영 씨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그 명함을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시니어 스타 모델 에이전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였고 많은 시니어 분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고 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만 해온 제가 그날 밤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용기를 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67이라는 나이 결코 젊지 않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늦지 않은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아들 부부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니어 스타 모델 에이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백화점에서 김소영 실장님을 만났는데요. 아, 박정의 어머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만으로도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한번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후 2시 어떠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이전시는 강남에 있는 깔끔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벽면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모델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김소영 실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일단 간단한 상담부터 해볼까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되죠. 일단 오디션 한번 봐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분은 제게 간단한 워킹과 포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으세요. 자세도 좋고 표정도 자연스러워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다음 주에 작은 광고 촬영이 하나 있는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순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모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 가족들 걱정은 나중에 하세요. 일단 어머님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레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할까? 언젠가는 가족들에게도 말해야 하는데. 그때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 그래? 응, 얼굴이 막 반짝반짝해. 아이는 정말 순수합니다. 제 마음의 변화를 그대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67 박정혜의 새로운 인생이 정말로 시작된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반응이 가장 걱정되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 이제는 시작해 볼 때가 되었으니까요. 첫 촬영 날짜가 다가오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레면서도 무서웠고 기대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야 할 수 있어.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마. 촬영 당일 새벽 5시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삐뚤어지고 아이라이너는 손 떨림 때문에 번졌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만족할 만한 모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보니 지훈이가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가? 멋있게 꾸몄네.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촬영장은 홍대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환한 조명과 각종 촬영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다른 시니어 모델 분들도 몇 명 계셨습니다. 정혜님 오셨네요. 김소영 실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긴장 많이 되시죠? 괜찮아요. 첫 촬영은 다 그런 거예요. 메이크업실에서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을 만져주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자연스러운 주름이 너무 멋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주름을 부끄러워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해주다니.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웃어보세요. 사진작가가 말했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자, 손녀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할머니 보면서 웃는 모습 말이에요. 그 순간 지훈이와 유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예뻐. 라고 말하던 그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점점 긴장이 풀리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거울 앞에서 모델 놀이를 하던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와, 정말 자연스러워요. 카메라가 어머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태프들의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촬영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힘들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결과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김소영 실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촬영비요. 적은 금액이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저에게 알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벅찼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촬영 현장 사진들을 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제가 저런 일을 해낸 것일까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가족들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루 종일 나간 것을 어떻게 둘러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민호, 며느리 수연, 그리고 두 손주까지 모든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왔어. 어떤 친구? 며느리 수연이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에이전시에서 SNS에 올린 비하인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는데 엄마, 정말 실망이야.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민호야? 엄마가 모델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체면이 뭐가 돼? 체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체면 얘기를 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도 있는데 할머니가 이상한 일 한다고 친구들이 놀리면 어쩌려고요? 이상한 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한 게 이상한 일이야.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 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지훈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진짜 모델했어? 응. 와, 대박. 우리 할머니가 진짜 모델이야.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유진이도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최고야. 텔레비전에 나와.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애들아, 방 들어가 있어. 아들이 아이들을 방으로 보낸 후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나이도 생각하고. 나이? 나이가 몇 살이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거야. 꿈이 뭐가 꿈이야? 현실을 봐, 현실을. 현실? 내 현실이 뭔데? 아침부터 밤까지 너희들 뒷바라지만 하는 게 내 현실이야.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아야 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힘든 게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며느리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애들은 어쩌려고요? 저희는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그동안은 내가 돌봤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돌봐야 한다는 거야. 나는 언제까지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야 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지. 나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애 봐주는 기계로 보는 거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봐. 엄마가 그런 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희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소영 실장님이었습니다. 정혜님, 오늘 촬영 결과 나왔는데 정말 좋아요. 다음 주에 더 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전화를 끊고 보니 가족들이 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모델 에이전시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나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정신 똑똑히 차리고 살았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다고. 엄마, 이제는 내 차례야. 67이면 늦었다고? 아직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포기해야 해? 그날 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오늘 받은 20만 원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보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번 첫 번째 돈. 이 돈이 주는 의미를 가족들은 모를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는 박정혜라는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말입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가족과 갈등이 생겼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정혜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오늘 촬영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살아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손주들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모델 언제 또 해? 나도 보고 싶어. 지훈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오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유진이도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응원이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어른들은 이해해주지 않지만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소영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정말요? 혹시 가족들이 뭐라고?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들 눈치를 보며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가족과의 대립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필요한 말만 하고 저 역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촬영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브랜드의 광고였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컨셉으로 하는 시니어 라인 광고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정혜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촬영이에요. 이 광고가 성공하면 더 큰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소영 실장님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전문 스태프들이 수십 명 각종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을 보는데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는 달리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감독님이 계속 다시 찍자고 했습니다. 좀 더 자신감 있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믿으세요. 10번도 넘게 다시 찍었습니다. 스태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급한 일이 생겼어. 왜? 무슨 일인데? 유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쓰러졌어.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살 손녀가 쓰러졌다니요. 지금 바로 갈게. 촬영을 중단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아들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어떻게 됐어? 아직 검사 중이에요. 갑자기 40도가 넘는 고열이 나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 감기가 심해진 것 같네요. 하루 이틀 입원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에서 유진이를 돌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있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새벽 무렵 며느리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뭐가? 아이들 돌보는 거. 오늘 유진이가 아팠는데 어머니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아이들 돌봐주시는 걸. 아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느꼈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동안 엄마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일할 수 있었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서운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꿈을 포기하라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 전에 꿈이 있었어요.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포기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머니 보니까 제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닌가 싶어요.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는데 그저 저희 편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저희가 더 책임져야죠. 엄마만 희생할 이유는 없잖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모델 활동하실 때는 제가 휴가를 쓰든지 아니면 민호 오빠가 재택근무를 하든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말? 네. 그동안 너무 어머니에게만 의존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진짜 부모 역할을 해야죠. 아침이 되어 유진이가 깨었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유진아. 많이 아팠지? 할머니, 모델 언제 또 해? 빨리 나와서 할머니 예쁜 모습 보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김소영 실장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정혜님, 어떻게 되셨어요? 갑자기 나가셔서. 죄송해요. 손녀가 아파서. 아, 그러셨구나. 가족이 더 중요하죠. 손녀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괜찮아졌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정혜님, 어제 촬영권은 어떻게 할까요? 아, 죄송해요. 다시 촬영하셔야 하는 건가요? 사실 그렇죠. 광고주 측에서는 아직 완성된 컷이 없다고 해서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프로 세계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님,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이 바닥에서 흔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다시 도전하는 거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물론이죠. 정혜님의 첫 번째 촬영 결과물을 보고 광고주가 만족해 했거든요. 단지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원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보니 온 가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앞으로는 가족과 일의 균형을 잘 맞춰보세요. 그래도 될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어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엄마가 행복해야 저희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가족들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고 단지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도 예뻐. 지훈이의 인사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할머니, 모델 또 언제 해? 유진이가 물어보자 모든 가족이 웃었습니다. 곧 할 거야. 우리 유진이도 응원해 줄 거지? 응, 할머니 최고. 67 박정혜의 새로운 인생,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꿈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응원하는 꿈으로 말입니다. 가족과의 화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육아를 더 적극적으로 분담하기 시작했고, 저는 모델 활동과 손주 돌봄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소영 실장님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혜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 패션위크에서 시니어 특별 무대를 기획하는데 메인 모델로 정혜님을 원한다고 해요. 서울 패션 위크요. 그 큰 행사에 제가요. 네. 정혜님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진정성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어요. 리얼 뷰티 리얼 라이프라는 컨셉으로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하네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장터에서 꿈꿨던 그 무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 앞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큰 무대였으니까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회복된 우리 손녀는 제일 열정적인 응원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할머니예요. 지훈이도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응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패션 위크까지는 2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 워킹 연습을 하고 자세 교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모델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즐거워졌습니다. 정혜 선생님, 자세가 정말 좋으세요. 20대 모델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무대에 서시는 모습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말에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단순히 개인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패션 위크 당일이 되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큰 홀은 수백 명의 관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고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에 마법을 부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혜님, 준비되셨나요? 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커튼 뒤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혜야, 이제 내가 꿈꿔왔던 그 무대야. 당당하게 걸어가자.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런웨이가 보였습니다. 관객석에는 온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까지. 지훈이가 작은 손으로 응원 피켓을 들고 있었고 유진이는 두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로지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런웨이 끝에 도착해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정혜님 멋지다. 화이팅!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으니까요. 돌아서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하게, 더욱 우아하게. 마치 평생 이 무대 위에서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무대를 마치고 무대 뒤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짜 프로 모델 같았어요. 며느리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예뻤어. 모든 사람이 박수쳤어. 지훈이가 제게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감해질래. 유진이의 말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에는 정혜 할머니 데뷔 축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민호야.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이요. 그리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패션 위크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섰고 댓글들도 감동적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한테도 이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잡지 촬영, 광고 출연, 심지어 강연 요청까지.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하고 손주들과의 추억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점에서 제 모델 활동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67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성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인생의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할 용기를 내느냐입니다. 황혼이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황혼을 가장 찬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얼마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도전하기에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황혼도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박정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